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거세게 불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되면서 진화대원들이 야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먼저 전남 광양 산불 진화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3시쯤 전남 광양 옥곡면의 주택에서 시작한 화재가 강풍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 진화율 80%까지 올라왔고요. 산불 영향구역은 42헥타르가량, 남은 화선, 그러니까 불길의 길이는 0.77km입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나 관계당국은 주민 380여 명을 마을 회관이나 복지센터 등 안전한 곳으로 선제 대피시켰습니다. 해가 지면서 헬기가 철수하고 화재 현장에 강한 바람까지 불자 소방청은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어제 저녁 8시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발령되는데요. 산림청도 야간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 첫 야간 산불 화선 파악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바람도 다소간 잦아든 데다가 불길 확산세도 어느 정도 꺾인 만큼 관계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다시 투입해 진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밤사이 부산 기장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죠? 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청강리 타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공장 전체로 확대된 뒤 인근 야산까지 넘어갔습니다. 소방당국은 저녁 8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밤 10시엔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부산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데다가 일대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화재 초기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기준 진화율은 40%, 산불 영향 면적은 8헥타르입니다. 화재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직 없지만요. 다만 기장군은 산불이 번지면서 연화터널 일대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인근 리조트 투숙객 등의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시작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혼자 실행할 수 없는 필요적 공범범죄인 만큼 방조범은 될 수 없다며 내란 업무에 종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물의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못 봤다며 위증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라 봤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내란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대신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등 일부 공소 내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검이 앞서 요구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무거운 형량인데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내란으로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질서가 유린당한 독재로 빠질 수 있었고 뒤늦게 한 사과의 진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이후 발령된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를 금지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다수의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행위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킨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다음 달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경 관계자 등 내란 사건 주요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전 총리 역시 비상계엄이 발령된 시간이 짧아 국민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을 막은 건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덕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갈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시간 넘는 판결문을 읽는 내내 이진관 부장판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형법 87조에 따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시하며 비상계엄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크지 않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가담자들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일부 정치인의 노력, 그리고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군인과 경찰 덕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종일관 엄격한 어조를 유지해온 이 부장판사는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면서는 목이 맨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계몽적 이유로 혹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내란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뿌리채 흔들렸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폐해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게 맞는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엄단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첫머리에서부터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개혁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의 업보로 인해 모든 권한을 뺏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권력 분산을 위해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경찰에 무조건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권력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이번에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당 내 수기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신천지와 통일교 등의 정교 유착에 대해선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개신교 일각에 대한 수사 의지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죠. 여야가 통일교 등에 대한 특검을 논의하고 있지만 야당이 속마음과 달리 합의하지 않을 거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검경 합동수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봄바람에도 영향을 받는 게 선거라며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공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참 어려운 주제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을 5번 받고 3번이나 의원에 당선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여권의 반발이 이렇게 격렬할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 지명은 또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가 중요한 부분도 있어 함께하자는 생각에 시도해 본 거라면서 국민이 일부 용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다시 한번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비핵화부터 전면에 내세울 게 아니라 우선적인 동결 조치와 보상을 주고받는 협상만으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1년에 핵무기 10개에서 20개가량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와 만족할 만한 ICBM 기술이 확보된 뒤엔 국경 밖으로 흘러나와 전 세계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죠. 그래서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우선적인 핵무기 개발 중단, 즉 동결 조치를 위한 협상만으로도 남북은 물론 관련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동결, 감축, 그리고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실현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단계로 이상은 포기하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건 중단하자. 는 협상을 하자. 다음은 핵 군축하자. 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과 미국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와 함께 남북 대화 역시 재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금씩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지금의 남북 관계는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라며 통일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한국경제 성적표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1.3%를 기록했는데요.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1% 수준이면 연간 1%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1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률도 커졌습니다. 오늘부터 제주항공 모든 항공기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이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기내 충전만 막고 있지만 제주항공은 아예 사용을 금지해 화재 위험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SRT 우선 예매 대상자인 교통약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을 마쳐야 승차권을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예매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다며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무력을 사용하진 않겠다고 처음 공언했고 유럽을 향해 부과하려던 관세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한복판에서 그린란드 병합 의사를 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년 만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직접 찾은 트럼프 대통령 1시간 10분 정도 특별 연설에 나섰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유럽 동맹국들과 보복 관세까지 거론하는 갈등 속에서 그린란드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정상과 경제 지도자, 기업인들 앞에서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o nation or group of nations is in any position to be able to secure Greenland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We're a great power, much greater than people even understand. I think they found that out 2 weeks ago in Venezuela. 이처럼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 과정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도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ut I won't do that. Okay? Now everyone's saying, oh, good. That's probably the biggest statement I made because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무력 옵션을 접은 건 같은 나토 동맹국에서의 무력 충돌에 대한 미국 내부나 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댔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풍부한 히토류가 매장된 그린란드가 적국인 중국, 러시아 사이에 낀 전략적 요충지며 북미 대륙의 일부이자 우리의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에게는 즉각적인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에 반대할 경우 기억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보복 조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조금 전 소셜미디어에서 마크 류테 나토 사무총장과의 생산적인 회담을 통해서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 전체에 대한 미래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었던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그린란드와 관련된 황금돔, 북극 방위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전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또 우리나라와의 무역 합의를 언급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설 앞부분에서 지난 1년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한국 등 주요 무역 대상 국가의 새 통상 협정을 거론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라면서 미국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이들 국가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는 겁니다. 특히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The greatest companies and countries in the world, we have countries as our partner too. The European nations, Japan, South Korea, they're our partners. They've gone into massive deals with us, especially on oil and gas.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기 대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평화 구상으로 중동 평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무장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평화 구상 2단계의 중요 절차로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를 세계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다보스 포럼 연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콕 집어 미국 덕분에 존재하는 나라인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야욕을 지켜보는 캐나다에서는 다음은 우리가 아니냐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골든돔 건설을 위해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펼치던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화살이 캐나다를 향합니다. 캐나다도 골든돔의 혜택을 본다며 캐나다는 미국에서 많은 것을 공짜로 얻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 should be grateful to us. Canada lives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Remember that, Mark, the next time you make your statements. 카니 캐나다 총리가 자신을 비판한 연설을 한 데 대해 잊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카니 총리는 전날 강자는 마음대로 하고 약자는 견뎌야 하는 시대라며 강대국에 맞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rgue the middle powers must act together because if we're not at the table, we're on the menu. 그린란드를 향한 미국의 야욕을 막지 못하면 다음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다음은 캐나다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캐나다는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맞닿은 남부 국경 강화에 10억 달러를 투입한 데 이어 북부와 북극권 방어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이 캐나다를 공격할 경우까지 상정한 국방 모델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동맹을 향해 미국 덕분에 존재하는 나라라며 무례한 발언과 위협을 서슴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최근엔 SNS에 캐나다 영토에 성조기를 표시한 사진을 올려 캐나다를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기온이 더 내려가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가 북서쪽 상공으로 남하해 정체하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주는 영하 18도, 철원 영하 19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다며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통시장도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분주합니다. 상인들은 혹시라도 채소나 과일이 얼까봐 이불을 덮고 가게에 천막을 씌우며 추위를 버텼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병에 담긴 식혜와 수정과가 꽁꽁 얼었습니다. 매대에 한가득 쌓인 달걀은 두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란이 이렇게 금이 쩍쩍 가면서 얼거든요. 그래서 얼지 않게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전통시장의 아침은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배추와 귤 등 채소와 과일을 파는 가게입니다. 추위에 얼까봐 이렇게 이불을 덮어놨고 조금이라도 바람을 피하기 위해 가게 전체에 비닐 천막을 씌웠습니다. 상인들도 추위를 이겨보려 외투를 겹겹이 껴입고 모자와 마스크, 핫팩으로 중무장한 채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 걱정입니다. 추우니까 너무 손님이 없고 우리도 반찬도 제대로 지금 팔지도 못하고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손님들이 찾는 건 겨울 옷가게와 뜨끈한 국물을 파는 식당 정도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어묵 같은 따뜻한 분식 같은 걸 먹으니까 이제 기분하고 몸도 이렇게 사르르 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혹독한 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얼른 추위가 가고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강선호 의원이 김경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아 전세 자금에 보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시점 이후 실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시 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이 쓰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강선호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1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도 강 의원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고만 말했습니다. 1억 원을 전세 자금에 썼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는 조사에서 강 의원이 김 시 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지난 2021년 말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고 이듬해 가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강 의원이 전세 계약을 맺고 집을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 화곡동에 59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에 살다가 2022년 초 같은 아파트 단지의 84제곱미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공개된 재산 목록을 보면 새로 이사한 아파트의 전세가는 7억 5천만 원이었는데 당시 강 의원은 대출 없이 1억 원 남짓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을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을 내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김 시 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이 쓰였는지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미 시점이 오래된 만큼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또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김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지난 20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선관위엔 김 시의원이 다른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유력 정치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인 종묘에서 개인 차담회를 가져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는 한편 김건희 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는 재작년 9월 국가유산인 종묘에서 개인 차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행사도 아니었고 사적 친분이 있는 외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고 가구까지 모임에 빌려오면서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이용의 하나의 좀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유산에 대한 명백한 사적 사용 맞죠? 네. 국가유산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 궁궐이나 조선 왕릉 등 주요 궁릉을 사용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정부 행사나 긴급한 경우 대외 공표가 불가능한 행사는 사후 보고가 가능한데 이를 사전 허가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행사는 공문을 통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투명하게 장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강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월까지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가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 공개, 특별 관람 등 혼선이 우려되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국능 촬영 지침과 흡연자 퇴장 등 전반적인 관람 규정도 함께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김건희 차담회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당시 책임자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의 관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무려 3톤을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줄넘기에 건어물까지 은닉 수법도 다양했는데요. 특히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가장 빈번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관 직원들이 달라붙어 여행 가방을 뜯습니다. 다 납땜한 거야 지금. 다 했네, 다 했어. 단단히 붙은 밑바닥까지 들춰내니 수상한 검은 봉지가 나옵니다. 시약 검사 결과 마약, 필로폰 3.6kg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세관 직원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운동기구를 톱으로 자릅니다. 여기에도 수상한 검은 봉지가 들었는데 역시나 마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줄넘기에 마약을 숨기는 것도 모자라 건어물까지 동원됐는데요. 심지어 전자레인지 안에도 감추는 등 마약 밀수 수법도 천태만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1,200여 건, 3,300여 킬로그램으로 적발 건수도 적발량도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600여 건으로 급증해 절반을 차지했는데 특송 화물과 국제 우편 등 다른 경로를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객 증가 추세와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 단속 강화 정책에 기인했습니다. 아울러 국제마약 범죄단체가 운반책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1kg 이상 마약 밀수 건수도 전년보다 1.5배 증가하며 한 번에 많이 들여오는 대형화 현상도 뚜렷해졌습니다. 대형 밀수 영향으로 지난해 코카인 적발이 2,600여 킬로그램,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 적발량도 163킬로그램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 척결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대응본부를 꾸리고 매주 마약 단속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하는 담합 행위를 하다 2,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 흔적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 정보 교환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경쟁을 회피하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LTV 정보를 서로 은밀하게 교환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은 최대 7,500건에 달하는 LTV 정보를 교환하며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LTV를 조정할 때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낮추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감안해 높였습니다. 정보교환 담합 4개 은행의 LTV는 비담합 은행에 비해 평균 7.5%포인트 낮게 형성됐고 공장과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담합은행들은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인 반면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개인의 거래 조건은 악화됐습니다.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담보 인정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들은 LTV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은행들이 LTV 정보 교환 관련 매출액인 이자 수익은 2년간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7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에서 특허를 담당했던 직원을 사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배터리 취급점 지하 1층에서 황산 1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이 출동해 바닥에 굳어있던 황산을 수거했습니다.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교사 명재환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위법 논란이 불거졌던 강원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해 1심 법원이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허가 취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과 한파가 덮쳤는데요. 폭설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차질과 눈사태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만큼 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보행자 주변은 어른 키만큼 눈이 쌓였습니다. 지붕 위를 가득 덮은 눈을 필사적으로 제거하고 있지만 작업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さすがにこれだけ降られるとね、参ってしまいますね。ずつでも小降りになってくれたらありがたいなと思いますけども。 일본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한파와 함께 눈구름이 덮쳤습니다. 이틀 동안 1m가 넘는 적설량을 보인 곳이 잇따랐고 아오모리현 일부 지역은 4m가 넘는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오사카와 아오모리를 오가는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일부 하늘길이 마비됐고 폭설로 차량이 도로에 갇히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는 등 교통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눈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에 따라 하루 평균 40cm에서 1m에 달하는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北日本から西日本の日本海側を中心に山地、平地ともに警報級の大雪が5日以上続き、総降雪量がかなり多くなる恐れがあります。 또 해발 1,500m에서 형성된 영하 6도 이하의 찬 공기가 일본 열도 대부분을 덮고 있어 상당수 지역이 10도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는 24시간 정보 수집 체제에 돌입하며 피해 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설로 전기, 수도 등이 끊길 가능성에 대비해 식료품과 연료 등을 미리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21일 혼슈 중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기리와 원자력발전소 6호기 원자로를 재가동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원전 사고를 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건 사고 후 약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7시쯤 핵 분열을 억제하는 제어봉을 빼내 원자로를 가동시켰습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사제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스야에게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는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1,100명 넘게 숨진 대홍수와 관련해 각종 위반 행위로 피해를 키운 28개 기업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프라세티오 하디 인도네시아 국가비서실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 태스크포스가 지난해 수마트라 섬 대홍수 이후 세계주 기업을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감사 결과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위반 행위가 입증된 28개 기업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K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별 탄생 과정에서 어떻게 행성과 해성이 만들어지는지 밝혀냈습니다. 어린 별이 간헐적으로 폭식하고 단식하는 과정에서 행성의 주요 성분이 외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세계 최초로 포착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구에서 1,300광년 떨어진 뱀자리 성운. Serpens is a famous stellar nursery. 이곳의 EC53은 이제 막 태어나는 어린 별로 분자 구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99%는 기체, 1%는 먼지로 이뤄진 분자 구름은 수축하고 회전하면서 원반 모양의 소용돌이를 이루는데 이게 별의 먹이가 됩니다. 어린 별은 폭발적으로 먹이를 해치우는 폭식과 단식을 반복합니다. 서울대 이정은 교수 연구팀은 이 과정을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포착해 행성과 해성 탄생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단서는 결정질 규산염. 규소는 우주 전체에선 흔치 않은 물질이지만 우리 지구의 지각에서 산소 다음으로 많은 원소로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규산염은 지각 구성 물질의 90%를 차지합니다. 이 규산염이 별의 중심 부근 600도 이상인 원반 안쪽에서 결정화, 즉 단단해지고 원반풍에 실려 차가운 별 외곽으로 실려 날아가는 현상이 관측된 겁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 물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외곽으로 이동해 행성과 해성이 되는지 보여주는 첫 관측 증거입니다. 차가운 곳에서 만들어진 해성 속에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결정질 규산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천문학자에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그런 관측 결과입니다. 제임스 웹은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으로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관측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원반에 있는 얼음 분자를 관측해 생명의 기원을 탐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분명 우리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습니다. 그냥 밥을 굶습니다. 단식 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세월호 때 광화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해봐서 단식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7일에서 8일 넘어갈 때, 14일에서 15일 넘어갈 때가 참 힘들더군요. 장동혁 대표님 많이 힘드실 텐데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밥 먹고 싸우세요. 우리는 공정과 정의도 다 무너진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야당 당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단식이다. 밥 먹고 싸우라. 밥 먹고 싸우세요.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20일이나 단식을 했다고 하면서도 21일째 뻔뻔하게 담배를 필 수 있는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쌍특검법 수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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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당! 국힘당! 누구한테 어린 사과부터하고 진짜 해결해라! 내란당! 국민한테 진짜 어린 사과부터하고 진짜 해결해라! 청와대 경비 뭐하나? 청와대 경비! 오늘 아침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4도로 또다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요. 칼바람이 매우 매섭게 불면서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옷을 입었는데도 손발이 저릴 정도로 춥고요. 미처 가리지 못한 얼굴은 따갑게도 느껴집니다. 앞으로 출근길 전까지 기온이 계속 떨어지는 만큼 보온에 꼭 신경 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일부 경북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8.3도, 파주는 영하 17도, 대전은 영하 11.7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 10도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대구는 영하 8도, 광주 영하 7.1도 등 남부지방도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5도, 대구 0도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매우 강해서 체감 온도는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오늘도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5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추위가 절정에 달한 뒤 주말까지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유지할 텐데요. 긴 추위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